누구나 인생 영화로 기억되는 작품을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요. 그중 하울의 움직이는 성,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이죠. 그는 어떻게 한 편도 아닌 여러 편의 인생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활약했던 스튜디오 지브리를 통해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회사 자체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브리 스튜디오의 시작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브리의 시작은 약 40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작품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톱크래프트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통해 제작된 영화로 나우시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다음 작품을 제작하려 하지만 톱크래프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직접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입니다. 지브리는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을 의미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의 군용 정찰기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 지브리는 비행기 마니아였던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사실을 알고 스튜디오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선풍을 불러일으키자라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브리라는 이름은 원래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기블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겐 이미 지브리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988년 미야자키 감독은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휴가차 아일랜드의 에런섬을 방문합니다. 어느 날 밤 바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별다른 감흥 없이 생각했던 그들의 숙소가 유독 아름답게 보였고 이날의 광경은 이후 마녀 배달부 키키의 장면 속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야자키 감독이 만든 영화를 감상할 때 독특한 건축물을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령 월령공주의 타타라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온천장,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성 등 건물의 디자인이 참신하다는 평이 많은데 모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처럼 인상적인 풍경을 보고 나면 기억을 해두었다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애매한 부분은 상상으로 그려내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닌 기억인 것 같네요. 벼랑 위의 포뉴의 경우 세토나이카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야자키 감독이 읽었던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문의 주인공인 소스케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소설 속 소스케는 벼랑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벼랑 아래가 아닌 벼랑 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스메 소세키에게 빠져있던 미야자키 감독이 나스메 소세키가 유학했던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물에 잠기는 여성의 캐릭터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벼랑 위의 포뇨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벼랑 위의 포뇨는 미야자키 감독이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읽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과 치히로의 모티프가 된 일화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카바쿠라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카바쿠라는 카바레와 클럽을 뜻하는 약자로 카바쿠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많은데 돈을 받기 위해 접대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우게 되고 돈을 내는 사람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카바쿠라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곳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카바쿠라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름 찾기, 즉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로 확장해 갑니다. 가오나시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시나요? 일본어로 가오는 얼굴을 의미하고 나시는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얼굴 없는 정령이 바로 가오나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천장을 찾은 가오나시는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온갖 정보와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유일하게 흥행 성적 1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메시지를 건네고 과거를 추억할 수 있게 기억 소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브리의 프로듀서 스즈키 도시오 씨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면 지브리는 없애도 좋다 라는 각오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지브리에선 안심할 수 있는 작품만 만드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는 매년 신입사원에게 지브리에 입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사람의 어엿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애니메이터 직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브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터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먼저이며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해보면서 그곳이 좋으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을 할 때는 도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즐기며 함께 일하는 사람과 협력하며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락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가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영화로 기억되게 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도락의 자세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을까요?